저건 클로린드랑 나비아잖아.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모양인데 우리 가서 물어보자. 역시 안 되는 건가? 안 돼. 내가 폰타인성 전체를 다 돌아봤다고. 리넷은 며칠을 돌아다녀야 한다니까 귀를 닫아버렸고, 프레미네는 낯선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지 헬멧 속으로 숨어버렸어. 치올이랑 샤를로트는? 둘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물어봤는데 요즘 바빠서 안 된대. 그리고 가시장미의 멤버들한텐 아까 며칠 휴가를 줬어. 이 일로 부담을 주기 싫었거든. 쉽지 않네. 나비야, 클로린드, 잘 지냈어? 세상에, 내 최고의 파트너랑 페이몬이잖아. 안녕? 나비야, 설마 네 말은? 그래. 이건 기회야.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맞아. 파트너,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너희뿐이야. 그 정도야? 과장이 아니야.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태지. 여행자, 페이몬, 있잖아. 같이 그림자 사냥꾼 심판의 시간 안 할래? 그림... 뭐? 폰타인 테이블 극단 클럽이 출시한 게임 대본이야. 테이블 극단은 들어봤지? 친구들이랑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본의 캐릭터를 연기하며 노는 게임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한 게임이지.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나랑 클로린드는 클럽의 오랜 회원인데 얼마 전에 누가 새로운 대본을 냈다면서 무료로 체험해보라지 뭐야? 완전 새로운 대본이라고. 우리가 첫 체험자라는 거지. 테스트 단계의 대본에는 문제가 많기 마련인데 이번 건 괜찮더라. 완성도도 높고 작가의 고증도 훌륭해. 그만! 난 아직 한 글자도 안 보고 너한테 준 거란 말이야. 스포일러는 안 돼. 아무튼 이 대본에는 연기자가 4명 필요한데 지금 딱 1명이 모자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역시 내 파트너야. 그치만 나랑 여행자는 2명인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인원수에 맞춰서 진행 속도를 조절할 테니 플레이하는 데에는 문제 없을 거야. 어때 여행자? 한번 해볼까?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좋아. 그럼 문제는 해결됐네. 잘 됐다. 지금 당장 클럽에 가서 대본 관리인을 불러올게. 대본 관리인? 대본은 클로린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어? 클럽에서 이번 대본에 맞춰 새로운 게임 방법을 내놨거든. 처음 진행자에게 주어지는 대본은 완전하지 않고 현재 단계의 스토리를 끝내야 대본 관리인한테 다음 대본을 받을 수 있어. 또 클럽은 참여자의 몰입감을 위해 대본 속 장면을 현실에 구현해놨어. 첫째 날의 플레이 장소는 대본 관리인이 알려줘야 알 수 있지. 우와, 대본 만든 사람이 엄청 정성을 쏟은 것 같네. 게다가 엄청 궁금해지지 않아? 진행자도 이야기의 결말을 모르는 거라고. 너희랑 같이 결말을 보면 좋겠어. 일단 너희들 먼저 가 있어. 다들 치오리 부티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이따 대본 관리인이랑 같이 갈게. 그래,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와. 너 꼭 내가 어린애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번엔 어떤 역할을 해볼까나? 이번엔 좀 평범한 스킬을 배우길 바랄게. 그리고 더는 동물을 만날 때마다 설득을 쓰려고 하지 말아줘. 저희 왔어요. 맞구나. 여행자랑 페이몬이네. 이거 정말 서프라이즈인걸? 마지막 플레이어가 너희들이었어? 미니, 프리나도 있네. 나머지 2 플레이어가 너희였구나. 너희도 테이블 극단 클럽 회원인 거야? 난 유령 회원쯤 되려나? 활동을 별로 안 했거든. 부푸데테 저택에서는 자주 진행자를 맡아 리넷이랑 프레미네하고 비슷한 게임을 했지만 내가 플레이어가 돼서 대본을 체험하는 건 처음이야. 재밌으면 좋겠네.
난 클럽 회원은 아니야. 클로랜드가 꼭두 새벽부터 괜찮은 대본이 있다고 문을 두들겨대서 오게 된 거지. 원하시면 제가 추천인이 되어드릴게요. 그럼 가입비가 40% 할인되거든요. 일단 이번 대본 퀄리티를 보고 결정할게. 해보고 괜찮으면 가입할 거야. 클로랜드는 테이블 극단을 자주 하는 편이야? 그럼 클럽에서 네로라 하는 베테랑 진행자라고. 맞아. 그건 나도 클로랜드에 상사일 때부터 알았어. 그냥 취미일 뿐이니 그렇게 놀라지 마. 세상에, 평소엔 위험 있는 결투 대리인의 모습만 봐서 그런지 모두와 테이블 극단을 플레이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돼. 농담은 난 그런 식으로 플레이어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아. 일과 여가는 구분해야지. 심판총에서의 나는 폰타인의 법과 규칙을 대표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사람에게 공정한 결투를 선사해. 거기에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 하지만 평소에 나는 모두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야.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 거짓말. 오랫동안 같이 지냈지만 눈물 한 방울 구경 못했다고. 화내는 건 제법 봤어도. 아니, 그냥 화난 것처럼 보일 뿐인 건가? 그때 저는 일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래? 그치만 넌 평소에도 감정 변화가 크지 않아 보이는걸? 제가 우는 걸 보고 싶으신가요? 그건 좀 어렵겠네요. 화내는 거면 몰라도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나왔어. 소개할게. 이분이 바로 이번 대본 책임자 플로리안 씨야. 안녕하세요. 안녕? 설마 플로리안도 결투 대리인이야? 아니요. 이건 클럽에서 받은 연출복이에요. 전 가끔 대본 속의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연기자가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인걸요.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대본은 그림자 사냥꾼의 역사를 각색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대의 그림자 사냥꾼으로서 왕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하죠. 난 그림자 사냥꾼의 역사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네, 그럼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림자 사냥꾼은 특수한 검소를 계승한 사람으로 마물을 사냥하고 사람들을 지키는 존재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고대 레무리아 왕조와 최초의 사냥꾼 카시오도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시도록 남겨둘게요. 나도 중간중간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럼 용감한 사냥꾼들이여, 미지의 모험을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 훌륭하군. 그대들에게서 굳건한 의지가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대들의 여정을 시작하라. 이야기 전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가는 방식인가? 제법 신선한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있어? 첫 번째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현장 사용 허가가 들어있어요.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했네요. 그럼 다들 빠뜨린 물건 없게 잘 챙기시고 준비되면 저를 따라 이동하시죠. 좋아! 그림자 사냥꾼 소대 출발! 여기 시설이 제대로네. 운명 판정 카드까지 준비되어 있어. 운명 판정 카드? 그게 뭐야?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때 쓰는 카드예요. 보통 스킬을 사용할 때 쓰이죠. 여기 있는 디저트랑 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 좋은데? 꼭 친구랑 놀러 나온 기분이야. 그럼 나 여기 있는 간식을 몽땅 먹어버릴래. 페이몬은 그림자 사냥꾼보다 간식 사냥꾼이 더 어울리겠는걸? 내가 바로 간식 사냥꾼 페이몬이다. 맛있는 간식 녀석들을 한 놈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도 난 역시 디저트보다 이야기가 더 기대돼.
네. 그럼 슬슬 시작하죠. 우선 여러분 앞에 놓인 빈 캐릭터 카드에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적어주세요. 카드 뒷면에 간단한 규칙이 적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 대본에서 여러분의 직업은 모두 그림자 사냥꾼이에요. 클럽에서 신분을 나타내는 휘장도 준비해뒀어요. 엄청 멋있다. 그리고 직업 특성상 여러분은 높은 검술 및 격투 스킬 포인트를 가졌어요. 거기에 자원을 더 할애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검술? 그럼 전투 상황도 있는 거야? 혼자 행동하면 안 되겠는걸. 난 역시 네 조수나 할래. 그럼 펠문과 여행자는 캐릭터 카드 한 장을 공유하는 거지? 그림자 사냥꾼과 요정 조수로서 말이야. 너희한테 정말 잘 어울리네. 이름은 연기할 캐릭터 이름을 말하는 거야? 맞아요. 원하는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자기 이름을 써도 돼요. 저도 이름 짓기 귀찮을 땐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또 다른 인생을 체험하는 셈인가? 그것도 괜찮네. 그럼 저도 그냥 린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다음은 스킬 슬롯이에요. 여러분은 한정된 스킬 포인트로 다양한 스킬을 배울 수 있어요. 스킬 포인트가 높을수록 상응하는 판정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럼 난 우선 설득이랑 탐색을 선택할래. 테이블 극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스킬이니까. 뭔가 정보 수집에 유리할 것 같은걸? 역시 숙련된 플레이어네. 그럼 우리도 이 스킬들을 고르는 게 낫지 않아? 꼭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팀 플레이니까 교섭이 필요한 일은 나비아 씨한테 맡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스킬을 배워도 되죠. 예를 들어 저는 자명이랑 손재주를 배울게요. 교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지가 늘어날 테니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꼭 극단에서 캐릭터들한테 각자의 역할을 배정하는 것 같네. 어디? 그럼 나는 예술이랑 공연을 선택할게. 어디에 쓸진 모르겠지만 다른 스킬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서 연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우리만 남았네. 넌 뭘 배우고 싶어?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스킬이지 실용적이겠는걸? 모두가 다쳤을 때 치료해주려고? 상냥하네. 어때? 이 두 스킬로 결정할 거야? 좋아. 그럼 어떤 걸 배울래? 너랑 잘 어울려. 필요할 때 모두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스킬이지 실용적이겠는걸? 어때? 이 두 스킬로 결정할 거야? 어디 보자. 남은 스킬 포인트로 다들 스킬을 하나씩 더 배울 수 있어요. 다들 너무 전형적으로 고르는 거 아니야? 좀 더 자유롭게 골라도 괜찮아. 나비아가 또 날 곤란하게 만들 것 같은 예감이. 예를 들면, 소환 스킬은 어때? 엄청 신비해 보이지 않아? 나도 아까 보긴 했어. 내용이 아마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대본 설정이 부합하는 캐릭터 또는 생물을 소환한다였지. 하지만 그림자 사냥꾼이 소환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에이, 상관없잖아. 궁금하면 그냥 선택해보면 돼. 어차피 설명은 진행자의 몫이니까. 좋아. 까짓 거 소환을 배워보지 뭐. 사실 나도 엄청 궁금했어. 다들 캐릭터 설정을 끝낸 것 같으니 슬슬 시작해보죠. 다만 테이블 극단이 처음인 플레이어가 두 분 있으니 확인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두 분 리얼 모드랑 캐주얼 모드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둘이 뭐가 다른데? 테이블 극단의 스토리는 플레이어의 선택과 스킬 판정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판정 실패 시 스킬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대실패가 뜨면 안 좋은 상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죠. 리얼 모드를 선택하면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운명 판정 카드로 판정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해요. 물론 운에 따른 아쉬움을 피하고 싶다면
성공 판정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는 캐주얼 모드를 선택해도 되죠. 스토리 위주의 게임인 만큼 난 캐주얼 모드를 선택할래. 판정 실패로 모두한테 피해를 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랜덤성이야말로 테이블 극단의 낭만이라고요. 저라면 무조건 리얼 모드로 할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게 더 짜릿하지 않나요? 글쎄, 난 역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편이 더 좋아서. 좋습니다. 그럼 프리나 씨는 모든 스킬이 성공 판정되는 캐주얼 모드로 하시고 나비아와 리니는 매번 운명 판정 카드로 판정하는 걸로 하죠. 그럼 파트너는? 넌 어떻게 할래? 확실해? 날 믿어. 너도 랜덤의 낭만을 느끼게 될 거야. 판정 결과가 어떻든 클로리드라면 우릴 곤란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치? 그거야 모르지. 정말이지 하나도 안심이 안 되는 말투네. 자자, 이제 빨리 시작하자. 난 오늘 스토리를 많이 경험하고 싶다고. 그나저나 왜 첫날 배경은 해변인 걸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아직 우매하던 때, 대지는 악마와 사악한 마법사가 지배했고 그들이 만든 마물들은 인간을 해쳤습니다. 하나, 인간 사이에도 저항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일어나 마물을 어둠 속에 묻겠노라 맹세한 그들은 그림자 사냥꾼이라 불렸습니다. 그림자 사냥꾼의 일원인 당신은 어느 날 의뢰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 주소에 따라 배를 타고 이 낯선 도시로 오게 됐죠. 부두의 짠 공기를 맡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오가는 몇몇 시선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여러분은 알아챘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뢰를 받고 온 그림자 사냥꾼 동료라는 것을요. 다들 그림자 사냥꾼이지? 내 소개부터 할게. 난 나비아야. 평소 마물 토벌 외에 작게 장사도 하고 사람들도 돕고 있어. 우리 같이 다니지 않을래? 서로 도우면 좋잖아. 좋아, 난 찬성이야. 난 린이라고 해. 어릴 때부터 밖을 떠돌며 약간의 잔재주를 익혔지. 그러다 어느 그림자 사냥꾼에게 입양돼서 이 일을 이어받게 됐어. 자기 캐릭터를 소개하는 단계인가? 다들 엄청 익숙해 보이네. 난 프리나야. 귀족 가문에서 자랐고 예술과 공연에 관심이 많아. 그림자 사냥꾼이지만 사실 공연 예술가가 되고 싶었달까? 그것도 좋네. 힘내요, 프리나 씨. 잘하고 있어요. 난 페이몬이야. 여기 있는 그림자 사냥꾼의 최고의 파트너지. 어려서부터 요리의 길을 걸었지. 생활 속에서 맛있는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어. 멋지네. 여정에서 너희가 보여줄 요리를 기대할게. 다들 같은 의뢰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우선 의뢰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볼까? 여러분은 동시에 편지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그림자 사냥꾼 여러분, 저희 왕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왕성 밖에는 마물들이 도사리고 백성들도 현혹되고 있습니다. 부디 위기를 해결하고 이 도시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 주십시오.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이 왕국 도시는 몬드성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아마 대본 작가가 지도를 그릴 때 참고했겠지. 왕국 수도의 모습에 역전의 용사인 그림자 사냥꾼들은 지나온 장소들을 떠올렸습니다. 녹음이 지고 평화롭던 곳들을. 하지만 눈앞의 도시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 쓸쓸한 문이 여러분에게 두 팔을 벌리며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마지막 서명란에 눈길이 가네. 우리에게 의뢰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거기에 적힌 일련의 낯선 이름은 아무래도 도시 내 몇몇 주민들의 서명인 듯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그들이 외부에 구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우선 도시를 둘러보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구해볼까? 좋아. 어쩌면 마물과 악당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이에 이 도시의 주점이 보입니다. 이미 영업을 시작한 듯합니다. 일단 저기부터 가볼까? 소설에서 주점은 항상 온갖 정보가 모이는 곳이거든. 도시의 주점 옆 어느 소박한 차림의 여성이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아, 네. 날씨가 참 좋네요. 그 마물들만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대본에 나오는 인물들한텐 저마다 크고 작은 단서들이 있나 보네. 계속 묻다 보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겠어. 에이,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인생은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아참, 오늘 아침은 뭐 드셨어요? 네? 너무 요점에서 벗어난 질문 아닌가?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마카롱을 만들어 드릴게요. 요리 스킬은 안 배우지 않았나? 아니에요. 그쪽도 딱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저도 단 건 안 좋아해서요. 단 것도 싫어하고 잘 웃지도 않고 제 친구랑 참 닮으셨네요. 이 사람 방금 한숨 쉰 거야? 클로린데 마음의 소리가 새어나온 거라고. 이런 식으론 진행이 안 되겠어. 여행자 어떻게 좀 해봐. 숙녀분, 아까 그 마물 얘기를 마저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대체 설득은 누가 배운 거냐고. 제 고민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리가요. 그치만 얘기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죠? 최근 갑자기 왕성 주위에 마물이 많이 나타나서 왕성 경비병들이 토벌에 나섰어요. 제 남편도 그 경비병들 중 하나고요. 마물들이 출몰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남편이 차출된 건 사흘 전의 일이에요. 어디로 토벌을 나갔는데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남편도 가면서 목적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름다운 숙녀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물 문제를 해결해서 남편분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꼭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좋은 소식 기다리시고요. 우리는 날씨를 정하진 못해도 아침 메뉴와 기분은 정할 수 있어요. 언젠가 당신도 디저트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랄게요.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자와 작별한 후 계속해서 도시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인적 드문 거리, 한 노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얇은 지갑을 챙기곤 여러분 옆을 지나갔습니다. 상인은 이런 광경이 익숙한 듯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우호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상인한테는 보통 정보가 많잖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얼마 낼 건데? 이 정도면 될까요? 지금 나랑 장난해? 그 정도로는 양파 반 개도 못 사. 양파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당신이 뭘 알아? 곧 전쟁이 일어날 거야. 지금은 모든 게 다 비싸다고. 사기 싫으면 그냥 가. 와, 성격 봐. 진짜 말도 섞기 싫네. 하지만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여행자, 어떻게 할까? 뭐야? 테이블 극단은 해본 적 없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데 지금이 정말 공연할 때인가? 알겠어. 부두의 홀로 선 배, 달빛이 그 뒤로 발걸음하고 어둠 밤 엿보는 건 그림자와 함께한 무엇인가. 앞길 막힌 사냥꾼, 검으로 안개를 가르려 하네. 누가 시 듣고 싶대? 팁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지만 너희가 정말 시에 나온 것 같은 사냥꾼들이라면 빨리 밖에 마물들을 해치워줘. 도시 밖에 들어찬 마물들이 우리가 물건을 들여오는 길을 전부 망가뜨려놨어. 성 안의 재고는 한정적이니 이러다간 결국 다 죽을 거야. 물자를 조달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쫄쫄 굶든 말든 왕궁 귀족들한텐 상관없는 일이니까. 어쩌면 놈들은 마물과 한통 속일지도 모르지. 상황이 정말 심각하군요. 자, 난 이제 충분히 얘기해줬으니 나머진 알아서 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신경 쓰지 마, 프리나. 저 사람은 예술 감각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귀족들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우리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볼까? 그럼 시내 광장으로 가보자. 날 따라와. 앞에 보이는 이 도시의 광장. 그곳에서 어느 초조해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한 듯 홀로 고개를 내저으며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뭔가 정보가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나서봐야겠어.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잠깐! 당신은... 저요? 당신들은 그림자 사냥꾼이군요! 저희를 아세요? 설마 의뢰서를 작성하신 분인가요? 네, 맞아요! 진짜로 오실 줄이야.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이 도시는 살았어요.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최초의 그림자 사냥꾼, 황금 사냥꾼 카시오도가 이 도시를 해방한 후로 저희 삶은 줄곧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마물의 봉인이 약해진 건지 사악한 마법사가 움직인 건지 최근 왕성 주변에 계속해서 마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왕성의 병력으로는 마물 진압이 어려운가요? 병력이 부족하다기보단 애초에 마물과 싸우는 법을 모른다고 해야겠죠. 제 나이 때 사람들은 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탕이라뇨! 게다가 그림자 사냥꾼의 시대를 잊어버린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나마 전 어릴 때 할아버지께 마물과 싸운 그림자 사냥꾼 이야기를 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진 그림자 사냥꾼 얘기가 그냥 전설인 줄 알았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강하고 정의로운 그림자 사냥꾼이 당신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여러분의 의연한 태도에
그는 한결 마음이 놓인 듯합니다.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물이 고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치만 도와드리려면 마물이 나타나는 곳을 알아야 해요. 혹시 단서가 있을까요? 성 밖은 위험하다고 들어서 구체적인 위치는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왕성 정문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경비병이 여러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럼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성 안에 숨은 사악한 마법사들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고요. 놈들은 마물들과 한패예요. 사악한 마법으로 왕국 대신들을 현혹해 왕국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원래는 선했던 대신도 최근 들어 성격이 괴팍해져선 백성들을 착취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살기가 팍팍해요. 안팎으로 전부 문제군요. 마음이 너무 아파. 뭔가 위로할 만한 게 없을까? 지금? 노래할 타이밍은 아니잖아.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제 마음보다는 왕국에 닥친 위기가 더 중요하죠. 아무튼 왕국의 미래는 여러분께 달렸어요.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지금까지의 정보로 봤을 때 왕국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지? 맞아요. 성 밖의 마물도 토벌해야 하고 성 안에서 사람을 현혹하는 사악한 마법사도 물리쳐야 해요. 선택의 시간이 온 건가? 이참에 잠깐 쉬었다 가죠. 다 같이 상의해보고 제게 결과를 알려주세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그림자 사냥꾼을 낯설어하네. 성 안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테이블 극단이 실제 역사를 일부 참고했다고 했지? 그럼 진짜 옛날에 이랬던 거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어. 들어볼래? 스포만 아니라면 좋아. 전에 너한테서 몇 번 듣긴 했지만 전부 단편적인 내용이었으니까. 나도 듣고 싶어. 그림자 사냥꾼이 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특별한 정체라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나즈마 유혹의 혈통이라든가. 아니, 그림자 사냥꾼은 모두 평범한 전사들이야. 유일한 공통점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특별한 검수를 계승했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든 그림자 사냥꾼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론상으론 그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마물을 쓰러뜨릴 검수를 익히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기초 단계에서 낙오되고 마물만 보면 공포에 몸이 얼어붙는 사람도 있어. 강인한 신체만큼 마음도 중요하지. 마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녀석들이야? 대본에 나오는 사악한 마법사는 또 어디서 따온 거고? 폰타인에는 레무리아라는 고대 왕조가 있었어. 그런데 레무리아가 멸망한 후 수많은 마물이 나타나면서 인류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기가 어려워졌지. 그때 예전 레무리아의 마법사였던 자가 혼란스러운 대지의 왕이 되고자 무수히 많은 골렘을 조종해 군단을 꾸렸어. 잠깐! 설마 그게 이야기 속의 그 사악한 마법사야? 아직 그자에 관한 정보는 못 모았는데 다른 것부터 얘기해주면 안 돼? 너희가 추측할 만한 내용은 얘기 안 할 생각이었어. 다른 거라면 황금 사냥꾼 카시오도와 옛 물의 신 에게리아 얘기를 해야겠네. 그건 지금 얘기에서 너무 벗어났잖아. 클로린드는 대체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야? 스승님이 들려주셨어. 설마 헤티로닐라 씨 말이야? 아는 사람이야? 네, 저희 아버지랑 친한 사이셨거든요. 클로린드를 데리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죠. 그치만 이야기가 샜네. 다시 배경 얘기로 돌아갈까? 아무튼 물의 신 에게리아의 부름에 응답한 전사들은 카시오도의 통솔 아래 마물들과 싸웠고 후세 그림자 사냥꾼이라 불리게 됐어.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오면서 그림자 사냥꾼의 일도 점차 한가해졌고 그들이 만든 그림자 수사청도 지금은 멜리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되었지. 그랬군요. 어쩐지 대본에서 백성들이 그림자 사냥꾼의 존재를 거의 잊고 전설 속 인물 취급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잖아.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도 가끔은 불편하거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이름에 반응이 없으면 조사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어디부터 갈까? 마물? 아니면 마법사? 마물의 한 표. 그게 그림자 사냥꾼의 본업이잖아. 나쁜 마법사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아. 저도 프리나 씨 의견에 동의해요. 게다가 그 마물들을 마법사가 만들어낸 거라면 관련해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파트너는? 넌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나도 그래. 하지만 이런 캐릭터는 보통 최종 흑막 같은 강력한 존재니까 섣불리 결정하기엔 위험이 너무 커. 첫날부터 파티가 전멸하면 안 되잖아. 클로린드가 진행자일 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럼 결정한 거다. 우선 마물을 해치우러 가자. 좋아. 그럼 그림자 사냥꾼들은 상의 끝에 왕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의뢰인이 말한 대로 주변을 살펴보자. 거기 너희 멈춰라! 갑옷을 입은 남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인한 눈빛과 건장한 체구에 선 수많은 전장을 경험한 노련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와 이마 가득 맺힌 땀방울이 그의 심각한 부상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난 경비대 대장이다. 너희 이방인들이 성안을 어슬렁거리는 걸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만 이곳에 온 목적이 뭐지? 솔직히 말해! 아니면 너희를 경비대로 압송하겠다! 이런 수상한 사람 취급은 정말 오랜만이네. 뭘 속닥거리는 거냐? 혹시 그림자 사냥꾼이라고 아세요? 그림자 사냥꾼? 흥, 그런 애들 동화 같은 얘기를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성안을 돌아다닌 건 마물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저희의 목적은 이 도시와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지금도 마물과 싸우고 있어요. 부상을 입은 채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죠. 실력 있는 조력자가 필요해요. 그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지 눈에 걱정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물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 마물들은 만만치 않아. 하지만 굳이 가겠다면 말리진 않겠어. 경비병들이 살아서 가족품으로 돌아가면 좋겠군. 너희도 행운을 빌지. 앞에선 더 이상 얻을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 사냥꾼들은 이쪽은 지금 갈 곳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경비대장의 말대로라면 마물이 나타난 지역은 바로 저 앞일 거야.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늦지 않았어야 할 텐데. 앞으로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경비병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광경을 마음에서 지우려는 듯 무의미한 고함과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길가의 몇몇 부상자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쳐! 당장 여길 떠나!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가 마무리 출몰한 곳이구나. 주변에는 부서진 철검이 수없이 널브러져 있고 부러진 나무에는 무시무시한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곳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심해. 아직 주변에 마물들이 있을지도 몰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물들은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피에 굶주린 그들의 눈에 여러분은 그저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살려줘! 잡아먹지 마! 전투 턴을 시작합니다. 여길 보라고? 다음 턴을 시작합니다. 짜잔! 재주 좀 부려볼까? 피할 수 있겠어? 마물은 분노와 집념이 담긴 무시무시한 괴성을 내지르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끝난 것 같네. 그림자 사냥꾼의 전투 스킬 포인트가 높아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상대하기 어려웠겠어. 게다가 전투 피해도 운명 판정 카드로 판정한다니. 운이 나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잖아. 운명의 불확실성이 바로 테이블 극단의 매력 중 하나지. 승리를 축하하던 와중 지면에 수상하게 튀어나온 무언가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수상하게 튀어나온 무언가? 설마 전투가 끝나면 나오는 바로 그래서 난 그 앞에 다가가 웅크려 앉고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 오른손에 장갑도 꼈으니까 만져봐도 되겠지? 튀어나온 부분은 나무로 된 것으로 보이며 마물의 거대한 몸에 가려졌던 것 같습니다. 마물이 쓰러진 후 그것은 마치 수줍은 꽃봉오리처럼 머리를 내민 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물 상자다! 야호! 여러분은 힘을 모아 땅속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직 상자를 열기 전인데도 주변에 떨어진 모라와 보석이 상자의 가치가 남다르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네. 빨리 열어서 보물을 나누자고. 흥분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보다 이 보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맞아! 왕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부상자도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 돈은 기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가? 난 여기 나타난 보물은 다 우리 건 줄 알았는데. 뭐랄까... 테이블 극단에서 취하는 행동은 모두 이야기의 전개에 영향을 끼치거든. 그치만 왕성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그림자 사냥꾼이란 신분도 증명하기 어렵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 때문에 의심이라도 받으면... 그건 확실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 납득할 만한 설명을 미리 준비해야겠어. 그렇게 번거로우면 차라리 장비도 더 좋은 거로 사고 밥도 배불리 먹고서 나쁜 놈들을 더 많이 쓰러뜨리는 게 낫지. 다들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같이 하는 게 즐거워서든 이야기가 재밌어서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네요. 우리 그냥 오늘 밤새 하자!
난 그건 무리야.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돌아가면 리넷한테 혼나거든요. 마음은 알겠는데 내일은 장소가 바뀔 거야. 배경이 달라지는 거야? 오늘의 결말 부분에 진행자에게 남겨진 메모가 있었어. 어느 실내 건물로 가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지. 역시 클럽의 세대본답네. 정성을 정말 많이 쏟았구나. 그래도 이야기는 좀 더 들어도 되지? 클로린드한테 그림자 사냥꾼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페이몬, 넌 그냥 남은 디저트를 마저 먹고 싶은 거잖아. 그건 그냥 겸사겸사. 공짜 음식을 남기는 건 돈 낸 음식보다 더 괴롭단 말이야. 게다가 클로린드의 스승님 얘기도 신경 쓰이고. 아니야, 배려해줘서 고마워. 아주 오래전 일이니 이젠 상관없어. 난 기억이 있을 무렵부터 스승님과 함께 지냈어.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은 날 악당의 손에서 구해오셨고 내 친부모님은 그 전에 나를 떠나셨대. 시작부터 분위기가 무겁네. 스승님은 재밌는 분이셨어. 다만 아이를 돌볼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 내 첫 장난감은 단검이었어. 아니, 장난감이라기보단 내가 칭얼거리니까 시간이나 때우라고 허리춤에서 꺼내주신 거였지. 애한테 진검을 줬다고? 너무 위험하잖아. 다치진 않았어? 물론 다쳤어요. 여기저기 긁혀서 피도 많이 났죠. 근데 스승님은 걱정하시기는커녕 덤덤하게 훈계하시더라고요. 거봐라, 이게 바로 똑바로 칼을 잡지 않은 결과다라며 몸을 숙이시곤 손을 내밀어봐라. 붕대 감는 법부터 알려주고 다음은 칼 주는 법을 알려주마 라고 하셨어요. 실례지만 클로린드 씨는 그때 몇 살이었나요? 3살이었을 거야, 아마. 3살? 포크도 제대로 못 줄 나이 아니야? 말했듯이 아이 돌보는 데는 서투셨거든요. 뭐든 직접 한번 해봐야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건 이미 서툴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땐 저도 어려서 문제가 있다곤 생각 못했죠. 참, 제 첫 애완동물은 새끼 바위 용 도마뱀이었어요. 스승님이 리월에서 잡아오셨죠. 뭐? 용 도마뱀을 애완동물 삼았다고? 그게 더 위험하잖아. 스승님은 이러셨어. 사이좋게 지내거라. 정말 못 참겠으면 싸워도 좋아. 다만 지면 네가 애완동물이 돼야 할 거다. 그건 클로린드 씨가 몇 살 때의 일이죠? 5살. 그래서 이겼어? 졌어요. 그럼 정말로 용 도마뱀의... 맞아. 일주일뿐이었지만 일주일 후엔 내가 다시 이겼고 그때부턴 계속 사이좋게 지냈어. 이건 어린 시절에 가질 만한 기억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스승님도 다른 교육 방식을 몰랐을 뿐이라는 걸 나중에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 스승님은 그림자 사냥꾼이었고 그분의 부모님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 어쨌든 난 그분 덕에 6살엔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사냥하게 됐고 7살엔 혼자 마물을 토벌하게 됐어. 평소 훈련은 엄격했지만 시간이 나면 날 데리고 여행을 떠나 친구분을 만나시기도 했지. 칼라스 씨 일가와 만난 것도 그때의 일이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 넌 페트로닐라 씨 뒤에 숨어선 피크닉에 참여할 엄두도 못 냈었지. 그땐 또래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도 그 후로 자주 놀러 왔잖아. 사람들이랑 사격 시합도 자주 하고 가시장미회엔 거의 적수가 없었지 아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지. 나도 즐거웠어. 그거 기억나? 가시장미회를 탐험하다가 아버지가 너희 스승님 보고 폰타인의 무슨 정의의 수호자라고 하는 거 들었었잖아. 앞에서 모르는 척하느라 혼났지. 넌 하마터면 말 실수할 뻔한 적도 있잖아.
정의의 수호자? 설마 20년 전에 밤마다 활약했다는 히어로 말이야? 맞을 거예요. 스승님은 밤마다 자주 검은 망토를 두르고 나가셨거든요. 어딜 가시는 건지 줄곧 몰랐는데 나중에 칼라스 씨를 통해 알게 됐어요. 아직도 기억나. 경비대 사람이 종종 느비에트의 책상에 그 사람에 관한 목격 보고를 올려놓곤 했거든. 죄송해요. 네가 왜 사과를 해? 네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거잖아. 질서에서 한참 동떨어졌으면서 자기를 질서의 수호자라고 부른 건 좀 제멋대로긴 했지만. 정의의 수호자 아니고? 전부 똑같은 사람이야. 매번 신분을 물을 때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내곤 했거든. 그마저도 나중엔 귀찮아졌는지 정의의 수호자랑 질서의 수호자 두 개만 쓰더라. 스승님답네요. 아마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 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 못하셨을 거예요. 재밌는 분이셨네요. 정의감도 투철하시고요. 클로린드 씨의 스승님답달까요? 스승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긴 했어.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신념이 있는. 하지만 왜 그러세요? 하지만 스승님은 내 10번째 생일 때 갑자기 사라지셨어. 사라졌다고? 갑자기 왜? 모르겠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본 적도 없고 쪽지 하나 남기지 않으셨거든. 나비아의 집에서 생일을 보내던 밤이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스승님이 데리러 안 오셔서 집에 혼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스승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어. 칼라스 씨께 여쭤봐도 고개를 저을 뿐이셨지. 아버지도 아마 모르셨을 거야. 사람을 써서 알아봤지만 쓸만한 정보는 못 찾으셨나 보더라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스승님다운 일이었어. 지금은 아마 그 기회에 내가 독립하길 바라셨나 싶기도 해. 새끼 고양이가 크고 나면 어미가 곁을 떠나듯이 말이야. 클로린드, 슬프진 않았어?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괜찮아요. 스승님은 이유 없이 사라지실 분이 아니거든요. 분명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넌 스승님을 본받아 법과 정의의 상징인 폰타인 최고의 결투 대리인이 된 거구나. 스승님은 자유로운 분이라 이런 고지식한 일은 안 하실 분이지만 말이야. 다만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건 맞아. 클로린드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동안은 전혀 몰랐어. 만약 클로린드의 스승이 결투 대리인이었다면 그때 칼라스와 어떻게 마주했을까? 어쩐지 두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벌써 날이 다 저물었네. 이러다가 정말 밤새겠어. 네, 오늘 대본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해요, 클로린드 씨. 별 말씀을. 난 테이블 극단의 대본보다 네 어린 시절 이야기가 더 좋았어. 다음엔 어떻게 5살 때 용 도마뱀을 이긴 건지 자세히 알려줄래? 요즘 애들이 참고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래, 일리 있는 말이네. 무슨 일리가 있다는 거야? 어느 5살 꼬맹이가 용 도마뱀이랑 싸우는데. 그럼 나도 이만 가볼게. 에너지를 아껴둬야 내일 이어질 이야기를 더 잘 즐기지. 제가 용 도마뱀과 싸운 이야기가 그렇게 기대되세요? 극단 얘기라고. 있잖아. 용 도마뱀의 애완동물이 되는 건 어떤 기분이야?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라. 특별한 건 없어. 애초에 그런 생물에겐 애완동물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자기 영역에 갈 때마다 닥치기를 했을 뿐이야. 아팠어? 엄청 아팠지. 다음에 너도 시도해봐. 내가 언제
오늘의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는걸? 다들 모인 것 같네요.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하던 상의를 마저 하시죠. 제가 차를 따라 드릴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이 두꺼운 벽에 차가운 난간, 어두운 조명까지. 여긴 누가 봐도 감옥이잖아. 고증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지만 작가가 메로피드 요새에 가본 적은 없는 모양이야. 이런 곳을 선택한 건 대본 내용 때문이야?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있잖아, 클로린드의 미소가 왠지 무섭게 느껴지는데 나만 그래? 어쨌든 스토리는 계속 진행해야 하니까 지금은 이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겠네. 그림자 사냥꾼이란 이름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익명으로 하자. 클로린드 씨의 스승님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가자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 날 봐도 소용없어. 아니면 차 좀 더 따라줄까? 아니야, 됐어. 고마워. 나비야, 넌 왜 말이 없... 너 손에 그건... 아, 이게 어제 클로린드가 얘기한 그 단검이야. 내가 뒤져서 찾아냈지. 용케도 찾아냈네. 당연하지. 누가 그때 나한테 주래? 내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었다고. 참,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난 탈옥 계획 중이었어. 구멍을 뚫을까? 교도관을 매수할까? 벌써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결국 일어날 일이니까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과 같죠. 알았어. 나 결정했어. 돈을 다 나눠주자. 내 욕심 때문에 모두가 감옥에 갇히면 이 간식들도 전부 맛없게 느껴질 거야. 그럼 다들 결론 난 걸로 알고 계속 진행할게요. 진행자, 상자 밖에 떨어진 보물들도 깨끗하게 닦아서 같이 담아줘. 알겠어. 여러분은 모든 보물을 가방에 담은 뒤 묵직한 전리품을 메고 왕성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어두운 분위기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러분의 기분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빛도 잘 들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노인과 아이, 낡은 옷차림의 주민,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모라를 나눠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부인은 멀어져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주머니엔 아직 모라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는 별로 낙관적인 속도는 아닙니다. 시간을 너무 끌지 말라는 뜻이겠지. 사악한 마법사 문제도 남았으니까. 광장에서 봤던 그 남자분한테 부탁할까? 책임감 있는 사람 같았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알 테니까. 난 찬성이야. 여러분이 그 남자를 찾으러 광장으로 걸음을 돌리던 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낯선 경비병 몇 명이 여러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달려와 정중한 태도로 격려했습니다. 안녕들 하세요. 설마 저희한테 차 한잔 하자고 오신 건 아니죠? 저희가 감히 그럴 리가요. 존귀하신 국왕폐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따라와 주십시오. 뭔가 속셈이 있는 걸까? 어차피 원래도 대신들을 조사하려고 했잖아. 국왕 본인을 만날 수 있다면 좋은 기회 아니겠어? 일단 가보자.
문제가 생기면 왕궁을 뒤집어 놓지 뭐. 으이, 그건 너무 과격한 것 같은데. 짧은 상의 후 여러분은 경비병의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곤 안내를 따라 왕궁의 아련실로 향했습니다. 아련실 양쪽은 도금된 탁자와 의자, 값비싼 골동품, 유리 수납장과 은촛대로 가득했는데 전부 평범한 크기였지만 되려 비현실적으로 넓은 아련실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엄청 호화롭네. 진홍색 왕좌에는 연로한 국왕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국왕은 위엄 넘치는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한가운데 박힌 새알만한 보석이 다채롭게 빛을 반사시켰습니다. 국왕 폐하, 데려왔습니다. 짙은색 복장에 대신처럼 보이는 남자가 허리를 숙이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곤 국왕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자는 이내 손을 내리곤 왕좌 옆에 똑바로 서서 여러분을 향해 은근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국왕은 정신이 맑아 보이지 않아.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국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국왕 폐하께선 최근 바쁜 용무로 지쳐 계시니 왕국의 재상인 제가 대신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듣자니 그림자 사냥꾼 여러분께선 출중한 검술로 왕성 주변의 마물을 물리치셨다죠? 이는 마땅히 상을 내려야 할 일입니다. 다만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닌지라 여러분께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소문의 진위를 알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가짜일 게 뭐 있어? 그래도 뭐 정 듣고 싶으면 얘기해 줄게. 그 골렘의 칼은 커다란 나무도 손쉽게 베어버릴 만큼 어마무시했어.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도 겨우 녀석을 쓰러뜨렸지. 자세히 얘기해줬으니까 이젠 믿을 거지? 생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군요. 여러분의 말을 믿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마무리 뺏어간 보물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겠군요. 그렇긴 한데 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보물을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희 왕국의 재산이라서요. 마물을 퇴치했으니까 상을 내려야 한다면서요? 이게 그 일부인 셈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긴 했습니다만 전후 관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군요. 국왕께서 하사하시는 건 상이 맞습니다만 허가 없이 국가의 재산을 멋대로 사용하는 건 범죄죠. 너무 억지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가 아니었으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거였으면서. 하지만 신고 없이 보물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죠? 설마 전설의 그림자 사냥꾼이 왕국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건 아니겠죠? 으이 짜증나. 국왕은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국왕은 화려한 옷에 둘러싸인 채 자리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왕좌 아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재상이 사악한 마법사인가? 아니면 재상과 국왕 모두 조종당하고 있다던가. 나 주변 경비병의 숫자를 관찰해 볼래. 왕궁 안의 경비병은 완전 무장 상태입니다. 일촉즉발의 분위기 속에서 언제든 여러분을 포위할 수 있도록 허리춤의 칼을 굳게 쥐고 있습니다. 소동 피우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네. 안타깝군. 그림자 사냥꾼이란 이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었나. 여봐라, 이 자들을 포박해 왕성 감옥에 가둬라. 너희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밖에 남아있는 동료가 없는지부터 확인해봐야겠다. 나갈 방법은 없는 거야? 저항이라도 해볼까? 하지만 경비병들하고 충돌하게 되면 괜찮아. 최소한 배후는 알아냈으니까 이젠 기회만 노리면 돼. 페이몬은 무서우면 내 손 꼭 잡고 있어.
너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경비병에게 포위당한 여러분은 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천장의 물방울이 어깨로 떨어지고 가까이서 뭔가가 부패하는 냄새가 느껴질 때쯤에야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얌전히 있도록! 경비병은 감옥 문을 잠그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당신의 목소리가 감옥에서 메아리 쳤지만 물방울 소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당연히 두 손으로 운명을 바꿀 길을 개척해야지. 난 내 무기를 꺼내겠어. 당신은 허리춤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경비병이 여러분의 모든 무기와 보물을 압수해간 것입니다. 그럼 신발 안에 숨겨둔 나이프는? 언제 숨긴 거죠? 구멍을 파기로 결정했을 때. 기각입니다. 당신은 진행자에게 미리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런 경우 경비병은 몸수색을 철저히 했을 테니까요. 열쇠 꾸러미도 저희 시야 안에 없는 건가요? 네, 여러분은 자물쇠 구멍조차 만질 수 없습니다. 완전 속수무책이네. 확실히 그렇네요. 그 얘기를 왜 클로린데 네가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대본이 여기서 끝났거든. 무슨 대본이 그래? 원래는 지금쯤 어떤 힌트나 진행자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가 보여야 하는데. 감옥에 갇힌 기분을 확실히 느껴보라는 건가? 절망에 빠질 때쯤 새로운 길이 나타나는 거지. 그럴 수도. 현실의 감옥도 간식이랑 차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네. 아니지. 운이 좋으면 메로피드 요새 식당에서 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나저나 나비아가 가져온 단 것 말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 시대 물건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기억하기로 이건 몇백 년 전에 유행한 스타일이거든. 클로린드 씨의 스승님이 주신 거라고 했죠? 그럼 그분이 그렇게 오래 사셨다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야. 스승님은 가끔 어린애보다 유치하게 굴기도 하셨거든. 아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검이었겠지. 그렇게 귀한 물건이었어? 세상에, 그럼 나한테 줄 때 걱정되지 않았어? 스승님이 주신 건데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스승님이 남겨주신 건 그것 말고도 많아. 오래된 열쇠, 검, 그리고 가져가기 싫었던 것 같은 폐품들. 그리고 그때 난 우리 우정이 그렇게 끝나지 않길 바랐거든. 너희들 대체 언제 얘기를 하는 거야? 칼라스 씨와 제가 결투한 후의 얘기예요. 그 전까지 클로린드는 종종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가시장미회에 머물기도 했어. 아버지랑 관계도 좋았지. 하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게 됐고 클로린드는 검을 남겨둔 채 다신 오지 않았어. 그땐 너무 슬퍼서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졌던 거지. 이 검을 볼 때마다 만약 페트로닐라 씨가 피크닉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슬프진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어. 난 아버지뿐만 아니라 소중한 친구도 잃어버렸으니까.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다시 모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말이 맞아. 미안해.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네. 그런 말 마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걸요. 어? 후속 대본이 왔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왔네. 여러 의미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지. 클로린드의 표정만 보면 대본 내용이 좋을지 나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네. 어느새 물방울도 멈춰버린 어두운 감옥 안에서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볏짚과 곰팡이, 녹이 뒤섞인 악취에 익숙해지고 절망과 졸음이 조금씩 침범하던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 누가 왔어? 여러분, 조용히 제 쪽으로 모여주세요. 당신은 누구죠? 전 감옥의 교도관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분은 여러분과 같은 그림자 사냥꾼이죠. 쉿, 다른 교도관을 떼어놓긴 했지만 너무 큰 소리를 냈다간. 알겠어요. 하지만 교도관 씨,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물증이 확실하니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을 처형하라는 국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도망치려면 지금뿐이에요.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설마 보물이 있는 장소에 마물이 나타난 게 함정이었던 건가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제 신분도 지금은 증명할 방법이 없고요. 왕성 안에 잠입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 저도 간신히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란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교도관 씨, 혹시 오면서 우리 무기 못 봤어요? 모두 가져와 문 뒤에 뒀으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흑막을 쓰러뜨릴 순 없습니다. 놈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해요. 왕궁에는 경비병 말고도 놈의 골렘을 모아둔 방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우선 숨겨진 보고에 들어가 선대 그림자 사냥꾼이 남긴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보물에는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칠 힘이 있다고 해요. 당신은 같이 안 가나요? 네, 전 감옥에 남아 다른 교도관을 상대할 겁니다. 여러분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병력을 분산시켜야죠. 제 정체를 들키지만 않으면 결전의 순간에 여러분께 힘을 보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의 위치는 여기 지도입니다. 네, 기억했어요. 그럼 이제 문을 열 테니 소리내지 말고 제 뒤를 바짝 따라오세요. 빠르게 이곳을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우리 그림자 사냥꾼의 명예를 되찾아 주시길. 그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도관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무력감과 떨리는 심장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우리 스킬 쓰는 걸 까먹고 있었네. 그 소환이란 스킬은 대체 언제 쓰는 거지? 아쉽지만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가 지도에 표시된 곳이야. 오, 여기 이 바위 엄청 수상해 보이는걸? 수상하면 조사해봐야지. 여차하면 터뜨려버리자고. 넌 정말 한다면 하는 성격이구나. 보석처럼 푸르게 빛나는 호수가 여러분 앞에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우와, 이곳 잠수하고 싶어지는 풍경인걸. 왜 그래? 아니에요. 동굴로 발을 들인 그림자 사냥꾼들. 좁고 긴 통로는 고요하고 신비로웠고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곳이 여긴가 봐. 근데 커다란 문이 막고 있어.
소품을 엄청 잘 만들어놨네. 진짜로 오래돼 보여. 아래 이것들은 대문과 연결된 장치인가? 알맞은 모양으로 맞춰야 하는 것 같은데? 성문에 그려진 문양. 스승님께 들어본 적이 있어. 왜 그래, 진행자 씨? 험난한 여정 끝에 그림자 사냥꾼들은 보물 지도에 표시된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고대 유적이자 보고였습니다. 주변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잠든 비밀이 한 번도 깨지 않은 채 부드러운 숨소리마저 내는 듯했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열기 미안해지는걸. 하지만 백성을 지키고 사악한 마법사를 몰아내기 위해선 이제 보물이 다시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해. 리니 말이 맞아. 왕성의 미래를 위해 우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진행자, 지금부턴 문제풀이 단계지? 그럼 자유롭게 탐색한다. 네, 물론입니다. 뭔가 이상해. 이제부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겠어. 내 쪽도 진전이 있어. 나도 하나 해결했어. 뭔가가 나타났는데 새로운 장치일까? 지혜로운 그림자 사냥꾼들은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비밀을 계승할 자격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바로? 열쇠였습니다. 이 커다란 문을 여는 열쇠겠지? 이건 그림자 사냥꾼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열쇠잖아. 스승님이 내게 주신 것과 똑같아. 총 4개가 있어야 완전한 열쇠가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3개가 모인 건가? 그렇다는 건 왜 그래?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유저간의 횃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함정이라도 건든 건가? 그림자 사냥꾼들은 눈을 감아주세요. 불빛이 없는 동굴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치만 아직 잘 보이는데. 아, 차차, 미안.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말고 또 누가 있어? 으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서워. 들킨 건가? 이 목소리는
발소리의 주인은 정보를 제공했던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사냥꾼의 보물을 탐내 빼앗으러 온 것입니다. 대본 연출이었구나. 휴, 그럼 안심해도 되겠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대처가 불가능해. 일단 후퇴할까? 이건 연출이 아니야. 검을 쥔 방식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림자 사냥꾼이겠지. 후퇴? 하! 그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지. 어두운 건 저쪽도 마찬가지야. 우린 싸우겠어.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다고 말씀드릴 때까지 눈을 뜨지 마세요. 이건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전투입니다. 얼마든지. 그럼 전투 시작! 그림자 사냥! 녀석에게 검수를 사용하겠어. 판정 성공입니다. 미안. 뭐야, 아직도 안 쓰러졌어? 체력이 상당한 적이네. 제법 정확하군. 어떻게 됐죠? 이제 눈 떠도 되나요? 상대는 끈질겼지만 전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횃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일격. 다 된 거야? 진행자. 따뜻한 불빛이 다시 주위를 밝히며 여러분의 시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의 불청객은 용감한 내 그림자 사냥꾼에게 패해 쓰러졌습니다. 이 녀석, 나한테 패배한 후로 눈빛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 넌 플로리안? 아, 맞다. 지금은 테이블 극단 대본대로 연기해야지. 당신은 우리한테 보물 지도를 준 교도관? 이름이 뭐죠? 왜 우릴 습격한 거예요? 설마 왕성의 평화보다 보물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건가요? 왕성? 평화? 너흰 전부 속은 거야. 나는 플로리안, 그림자 사냥꾼이다. 대대로 자리를 이어받았지. 저 사람도 본명을 사용했구나. 아니면 처음부터 대본 속 역할의 이름이었던 건가?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도 그림자 사냥꾼이라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희가 뭘 안다고? 지금의 그림자 사냥꾼에게 영광 같은 게 있는 줄 알아? 그건 또 무슨 뜻이죠? 내 검술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그림자 사냥꾼이었던 아버진 나와 함께 줄곧 산속에서 이름을 숨기고 살아갔지. 하지만 그 결과가 뭐지? 남은 건 가난과 고통, 잊혀짐 뿐이었어.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와서 애도하는 이 하나 없었지. 그림자 사냥꾼은 도시를 구한 영웅들이었어. 우린 더 존경받아야 마땅했다고. 그림자 사냥꾼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현 상황을 투영한 건가? 와, 대본에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줄이야. 그래서 혼자 보물을 꿀꺽 하려던 거야? 그 보물이랑 영광을 자기 거라고 여겨서?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았으면서 왜 직접 찾으러 오지 않은 거죠? 그러려면 마지막 열쇠가 필요했으니까. 마지막 문의 시련은 오직 진정한 그림자 사냥꾼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해치려 한 플로리아는 보물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은 대체 뭘까? 이제 열쇠도 다 모았으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 모두 같은 의견이신가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거야. 맞아. 게다가 이젠 플로리안을 제압했으니까 빼앗길 걱정도 없잖아. 진정. 얌전히 있어. 그럼 다 같이 문을 여는 걸로? 네, 행동이 결정됐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10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인의 하품처럼 커다란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 숨겨진 비밀 역시 그 소리만큼 무거울 터였죠. 대체 어떤 보물이 있는지 빨리 보여줘. 나도 볼래. 모험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역시 보물 상자를 열 때지. 어디 보자. 희석 하나랑 낡은 무기? 이게 보물이라고? 여긴 그냥 허름한 창고나 다름없잖아. 클럽의 예산이 부족했나? 뭐야, 지금까진 몰입감이 꽤 있었는데 정작 제일 기대하던 부분은 완전 실망이야. 널빤지로 가짜 모라라도 만들어 놓든가. 아니, 난 알겠어. 페이몬, 이건 정말 그림자 사냥꾼의 보물이 맞아. 뭐야? 이게 보물이라고? 겨우 이게?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너 괜찮아? 이 그림자 사냥꾼은 커다란 심리적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문 밖에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물에 관해선 이미 비밀을 눈치챈 그림자 사냥꾼도 있는 듯하군요. 그럼 모두 잠시 주변을 탐색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란 게 대체 뭘까? 비석에 새겨진 이름. 오래된 무기라. 월터라. 어때? 정신이 좀 드나? 나는 여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진 기억하나? 아까는 몸이 어떻게 됐던 거지? 나는 너희를 여기로 유인하고서 분명히 큰일이야! 동굴 안에 폭탄이! 이걸 말하는 건가? 이걸 어떻게... 동굴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해서 주의 깊게 살펴봤지. 폭탄은 모두 해체해뒀어. 역시 폰타인 최강의 결투 대리인이라는 건가? 그림자 사냥꾼으로서의 실력도 녹슬지 않은 모양이야. 그러는 그쪽은? 이제 슬슬 우릴 유인한 이유를 말해보시지. 아까 그 화려한 자백은 진심 같더군. 다행히도 내 친구들은 아직 이걸 테이블 극단의 이야기로 여기고 있지만 난 모르겠어. 마음속에 내가 아닌 무언가가 초조함과 분노에 사로잡힌 듯한... 아니, 그 분노는 내 것이었는지도 모르겠군. 난 분명 그림자 사냥꾼과 아버지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아무도 그들의 업적을 기리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했으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분노는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어. 그러다 난 아버지가 들려준 그림자 사냥꾼의 보물 얘기를 떠올렸지. 단지 보물 때문이라면 이 폭약들은 왜 준비했지? 너 자신도 파묻힐 수 있을 텐데. 글쎄, 모르겠어. 머리가 복잡해. 계속 그림자 사냥꾼을 없애버리라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지금은 사라졌지만. 네 설명대로라면 그건 영혼 포식귀 짓이겠군. 영혼 포식귀? 네 스승... 아니, 네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나? 몇백 년 전에 활동했던 마물이야. 아니, 들어는 봤어. 그치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설마 그 봉인이... 무슨 봉인 말이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림자 사냥꾼의 자리를 계승해왔어. 그리고 어느 마물의 봉인도 함께 물려받았지.
아버지는 항상 그 봉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어. 그게 바로 옛날부터 이어진 우리 가문의 중요한 사명이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난 그 일을 소홀히 하다 어느 날 문득 떠올라서 봉인이 있는 지하실에 갔는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 아직 평범한 그림자 사냥꾼에게 영혼 포식기는 확실히 버거운 상대지. 녀석을 쓰러뜨릴 만한 힘이 없으면 반대로 침식되어 현혹되기 십상이야. 그래서 녀석을 봉인해두고 후위를 도모한 그림자 사냥꾼이 생긴 거고. 녀석은 사람의 욕망과 집념을 증폭시켜 숙주를 조종하는 데까지 이른다던데. 난 실력 말고 마음까지 나약한 놈이었건 그래. 근데 넌 어떻게 열쇠를 3개나 손에 넣은 거지? 열쇠는 모두 덕망 높은 그림자 사냥꾼에게 맡겨졌을 텐데. 하나는 아버지 거였고 다른 하나는 훔쳤어. 나머지 하나는 열쇠 주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걸 내가 빼앗았지. 그 과정에서 죽을 뻔했지만 난 네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 폰타인 사람 모두가 알지. 네 평소 생활을 관찰해봐도 약점이 없더군. 술도 안 마시고 말이야. 유일한 방법은 네 취미를 이용해 여기로 유인해서. 아, 그랬군. 그 마물은 너와 그림자 사냥꾼의 보물을 함께 매장해버리고 싶었던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대본 수준은 제법이었어. 너무 진심을 담아서 썼나 보지. 아버지에게 들은 전설과 영웅, 그림자 사냥꾼의 빛나는 활약과 잊혀짐까지. 그것만이 아니야. 어? 크진 않더라도 내겐 그림자 사냥꾼으로서의 자부심이 남아있어. 농담하지 마. 내가 비겁한 짓을 얼마나 했는데. 자부심은 무슨. 사악한 마법사 아닌가? 사람을 홀리는 마법사는 네 이야기 속 악당이잖아. 너도 마음속 어딘가에선 녀석에게 저항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내 검은 이미 더럽혀졌어. 내게 그럴 자격 같은 건. 정신 차려! 네가 널 어떻게 속였는지 떠올려봐, 플로리안. 그림자 사냥꾼이 한 일들이 정말 명예와 존경을 얻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해? 네 아버지, 그 그림자 사냥꾼이 내게 그렇게 가르쳤나? 그 검은 자신이 아닌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쥐는 거야. 명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꿈에 바라던 보물을 보고도 아직 모르겠어? 저게 바로 그림자 사냥꾼이 진정으로 남겨야 할 물건이라는 걸.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그림자 사냥꾼이지. 이제는 속죄해야 할, 아니, 사람들을 지켜야 할 때야. 속죄 역시 피할 순 없어. 알고 있어. 이 고발에 대해선 난 변명의 여지가 없어. 좋아. 그럼 이제 돌아가서 이 연극을 계속하자고. 뭐? 연극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대본은 이제 없어. 완성하지 않은 건가? 아니, 너희를 여기까지 유인한 시점에서 내 대본은 끝이야.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럼 이어서 써. 그 사악한 마법사를 무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포식기 말이야? 그보다 지금 당장 대본을 쓰라고? 어렵나?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썼으니 악을 무찌르는 결말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나도 도울게. 네 친구들이 위험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 친구들은 전부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 게다가 난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 흥을 깰 생각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의 환상을 지켜주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돌아왔다.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네. 그러니까. 오! 나의 동료! 그림자 사냥꾼들이여! 부디 저의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해. 미안. 전투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영웅다운 모습을 통해 저 자신과 그림자 사냥꾼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고 천선하는 스토리구나. 사실
아까까지 전 사악한 마법사에게 현혹되어 여러분을 이곳에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사악한 마법사라고 했어? 네, 이 나라에 숨어든 사악한 마법사는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 마음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마음이 나약했던 저는 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더는 안 속아. 정말 잘못을 뉘우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의 보물들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오르면서요. 이것들은 사실 역대 그림자 사냥꾼의 이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무기들이죠. 알고 계셨나요? 테이블 극단 플레이어의 탐색 능력을 얕보지 마시라고요. 아니지. 그림자 사냥꾼 나비아의 탐색 능력이요. 아까 비석에 적힌 내용을 전부 읽어봤어요. 비석에 적힌 사람들의 생애랑 업적이 제법 흥미롭던데요. 예를 들어 이 에스테라는 그림자 사냥꾼은 황금 사냥꾼의 의지를 이어받아 심판을 주관했지만 평소엔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모두와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춤을 췄대요. 어쩐지 프리나 씨랑 비슷한 것 같네. 그런가? 그렇게 따지면 이 월터라는 그림자 사냥꾼은 나랑 비슷하네. 이 사람은 집행인이었는데 다양한 트릭을 전투에 사용해 적을 혼란에 빠뜨렸대. 그때의 마술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하네. 다들 멋진 삶을 살았구나. 책으로 쓰면 얼마나 많은 전설이 생겼을지 감도 안 와. 근데 왜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게 그림자 사냥꾼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사냥을 마무리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면 그들 역시 어둠 속에서 살아야죠. 그림자 사냥꾼은 부와 명예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럼 이 비석은 다른 그림자 사냥꾼 동료가 남긴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림자 사냥꾼은 자기 정체를 떠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도시를 지켰어요. 늦은 밤 동료와 모닥불 앞에 마주 앉았을 때나 서로 사냥한 마물 얘기를 하며 누가 더 대단한지 겨뤘을 뿐이죠. 이 비석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한 게 아니라 동료를 잊지 않기 위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숨겨놨구나. 고요히 선 비석에 새겨진 동료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먼 과거에도 가까운 미래에도 당신에겐 뜻을 함께할 동료가 있다고, 그들이 어둠 속을 함께 걸어줄 거라고 그것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정신은 앞으로도 계승되어 나갈 것입니다. 마치 이 비석처럼요. 아버지, 앞길이 막막할 땐 보물을 찾으러 가라고 하신 게 이런 뜻이었나요? 그의 눈빛과 말투는 진실했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한치의 거짓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부디 제게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백성을 괴롭히는 왕성의 사악한 마법사를 무찌르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누구든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어떻게 바로 잡느냐예요. 그렇지만 플로리안 씨는 그 마법사를 물리칠 방법을 아시나요? 제 의식을 침식당했을 때 저 역시 그의 생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번 보물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두려움이 선명히 느껴지더군요. 이 보물들을 무서워했다고? 비석이랑 낡은 무기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면 이 무기들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 진행자, 나 탐색을 진행할게. 무기들은 언뜻 보기엔 특별한 점이 없었지만 의식을 집중하자 희미하게 어떤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마물을 베어온 칼날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 함께 싸울 다음 그림자 사냥꾼을 기다린 것처럼요. 이 무기를 가져가라는 뜻인가? 이 에스테란 사람이 무기를
가져갈래. 나처럼 예술을 좋아했다고 하니까 잘 맞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네. 그럼 난 월터 씨의 무기로 할게. 이분도 궁수였던 것 같거든.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그럼 우리도 빠질 수 없지. 사냥꾼들은 무기를 꽉 쥐고 그 안에 담긴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전해지는 목숨을 걸고 마물을 베어내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플로리안 씨, 그 사악한 마법사의 은신처를 아시나요? 제 정신이 녀석과 연결됐을 때 주변 환경을 봤어요. 왕성이 성당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녀석은 오랜 시간을 마물과 함께 지내 자신 역시 마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럼 좀 더 탐색하면서 강력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못 이기면 어떡해? 네? 그건... 아니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녀석은 아주 허약해졌어요. 녀석에게 숨 돌릴 틈을 주면 은신처에서 도망쳐버릴 겁니다. 나도 플로리안 씨 의견에 동의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왕성의 모두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결 방법을 찾았으니 바로 움직이자. 괜히 질질 끌면 상황만 더 악화될 수 있어. 맞습니다. 이런 걸 바로... 네, 맞아요. 좋아, 나 설득됐어. 그럼 길 안내를 부탁할게요, 플로리안 씨. 물론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은 배경을 자주 바꾸네. 우리랑 같이 연기도 하고 정말 고생이 많아. 그리하여 사냥꾼들은 준비를 마친 후 왕성의 평화를 해치는 마법사를 물리치기 위한 길에 올랐습니다. 뒤에서 육중한 비석이 그 모습을 엄숙히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든든한 전우처럼 오랜 축복을 전하며 여러분의 승전보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성당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엔 불길한 기운이 가득해 적이 지척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진짜로 불쾌한 기분이 들어.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이제 결전의 시간입니다. 바로 가자. 플로리안, 잠깐만. 어? 넌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 영혼 포식귀에게 한 번 침식당한 사람은 다시 자아를 잃고 몸의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 게다가 본체와 너무 가까운 상태에서 침식당하면 몸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가야 해. 내가 앞장서겠어. 너 설마... 맞아. 녀석이 내 몸에 들어오게 유인할 거야. 그건 너무 위험해. 최악의 경우 널 베어야 할 수도 있다고. 이건 알고 그러는 거야? 물론 알아. 하지만 그러면 너희의 타깃도 훨씬 명확해지잖아. 놈은 조종하기 쉬운 육체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야. 네 동료들이 침식당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지. 클로린드, 나와는 달리 넌 곧고 강한 그림자 사냥꾼이야. 이건 내가 저지른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내가 명예를 걸고 결투를 신청한 셈 쳐줘. 절대 봐주지 말고. 그래. 플로리안, 결투 대리인의 이름으로 네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겠다. 너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다. 고맙다. 자, 그럼 이제 할 일을 하러 가자. 다시 한번 사냥꾼의 칼날 아래 마물 녀석을 무릎 꿇리는 거야.
뭐가 이렇게 리얼해? 전혀 효과가 없잖아. 못 이길 마물은 없습니다. 그림자 사냥꾼의 보물, 그 안에 담긴 힘이 여러분에게 모였으니까요. 보물? 설마 이름이야. 전대 사냥꾼들의 이름. 그치만 어떻게 해야? 잊었어? 우리한텐 아직 비장의 스킬이 남아있잖아. 그림자 사냥꾼은 명예를 쫓지 않지만 사람들의 소원은 반드시 응합니다. 그림자 사냥꾼 월터, 변화무쌍한 마술사, 환영 사냥단의 집행자여, 이곳에 나타나라! 그림자 사냥꾼 에스테, 황금의지의 계승자, 암영 사냥단의 심판관여, 내 부름에 응답하라! 페트로닐라, 질서와 정의의 수호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냥꾼. 친구를 구해줘서, 소중한 우정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저희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림자 사냥꾼, 부름에 응하노라! 그렇게 마물은 쓰러지고 마법사도 처치되었습니다. 왕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현혹되었던 왕과 신하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왕국을 구한 영웅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악을 쫓고 사냥하는 그림자 사냥꾼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이 도시와 사람들을 지킬 것입니다. 이걸로 완결인가? 네, 해피엔딩이에요. 좋은 스토리였어. 처음엔 그냥 평범한 모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설계랑 연출이 정교해지더라. 특히 마지막 전투는 정말 리얼했다니까. 아, 그러게요. 보물로 얻은 무기에 그런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손에서 빛을 낼 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방금 다시 시도해봤을 땐 더는 빛나지 않더라. 아, 이 무기들은 소품이니까 회수해야지. 그럼 여기에 놔둘게. 게임은 즐거우셨나요? 물론이지. 다음에도 이런 테이블 극단이 나오면 꼭 불러줘. 네, 그럴게요. 난 먼저 가볼게. 가면서 천천히 되짚어봐야겠어. 참, 플로리안이 깨어나면 인사 전해줘. 아까부터 저렇게 잠들어 있는 걸 보면 정말 힘들었나 봐. 맞아요. 고생이 많았죠. 그럼 다들 나중에 또 보자. 이제 물어봐도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눈치채고 있었던 거야? 아까 동굴에서 눈 감고 있으라고 하셨을 때 너무 티나더라고요.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고 프리나 씨는 아예 눈치도 못 챈 것 같고.
아마도 저희 모두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았나 보네요. 그게 무슨 얘기야? 뭐야? 설마 파트너 너도? 아, 미안. 지금이라도 귀 막아. 아니다, 내가 막아줄게. 아무래도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아까 그 일들이 미리 준비된 연출이 아니었다는 거야? 처음부터 평범한 테이블 극단 게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게 맞겠지. 시끄러. 아우, 머리야. 이봐, 빨리 일어나봐, 빨리!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흔들지 마, 내 머리. 뭐라고? 그러니까 후반부 내용은 너희가 즉석으로 지어낸 거란 말이야? 속아서 기분은 나쁘지만 플로리안 너 이야기를 엄청 잘 짓는구나. 클로린드의 즉흥 연기도 대단했어. 마술 도구를 깜빡한 마술사가 그 자리에서 대단한 마술을 만들어낸 것 같았달까요? 보고에 문제가 있단 걸 알았으면 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을 거야. 별거 아니야. 너한텐 별거 아니어도 남이 들으면 놀라서 펄쩍 뛸 일이야. 아마 익숙해졌나 봐. 대체 삶이 얼마나 짜릿하길래 어쩐지 진행하면서 막힐 때가 하나도 없더라. 플로리안에 관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바로 경비대로 가서 자백하고 처벌을 받을게. 난 네가 이미 벌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는데. 뭐? 욕망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전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그림자 사냥꾼의 자격을 증명했어. 네가 그림자 사냥꾼 일을 계속하는 게 이 도시에도 더 좋을지 모르지. 하지만 물론 열쇠를 들고 그 두 그림자 사냥꾼에게 가서 사과부터 해. 책임도 확실하게 지고. 알겠어. 그리고 넌 이미 나와의 결투에서 너 자신의 명예를 증명해냈어. 그래, 네 말대로 할게. 지금 열쇠를 돌려주러 가겠어.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준 걸 후회하지 않게 할게. 그림자 사냥꾼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 그럼 또 보자. 그나저나 동굴 안의 보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원상복구해야지. 진짜? 지금 사람들한테 와서 기념하라고 하면 안 돼? 아니야. 이게 그분들의 선택이고 그림자 사냥꾼의 길이니까. 나 역시 결투 대리인의 신분으로 남길 바라지. 사람들에게 그림자 사냥꾼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마술사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도 전 클로린드 씨의 선택을 높이 사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연출 효과가 아니었으면 마지막 결투 때 무기는 왜 빛난 거야? 이전의 그림자 사냥꾼은 자신의 무기에 퇴마의 술법을 걸어놓곤 했거든. 그래서 마물을 감지하면 빛을 내는 거야. 어쩐지 마지막에 그 마무리 움찔하더라. 난 또 소환이 진짜 효과가 있는 줄 알았지. 어쩌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어.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번에 봉인된 영혼 포식귀는 아마 그 그림자 사냥꾼들과 같은 시대에서 왔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읊은 이름은 놈의 동족을 무수히 없앤 가장 용감한 사냥꾼들이었지. 그러니 움츠러들 수밖에. 이름에 그런 효과도 있었구나. 나비야, 아까 소환을 할 때 네가 한 말 말이야. 그건 모두 진심, 아니 배역의 진심 어린 대사랄까. 그때 들었으면 됐어. 부끄러우니까 다시 얘기하지 말아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알았어. 우리 사이에 뭘 그래. 나 그만 얘기할래. 먼저 갈 테니까 알아서 따라와.
도망가 버렸다. 그럼 나도 이만 가볼게. 오늘 있었던 멋진 이야기를 집에 모두에게 얘기해줘야지. 또 보자. 여행자, 만약 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네 여정이 칭송받지 못해도 그 여행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기억되지 않아도 동료와 함께 보낸 시간이 의미가 되겠죠. 동료와 함께 만든 미래 또한 큰 의미일 거고요. 훌륭한 대답이네. 기억해둘게. 나 말이야? 글쎄. 이 질문에 대해 그림자 사냥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는 밤빛만이 그녀의 대답을 대신할 뿐입니다.